경주시가 동부사적지와 황리단길 등 도심 주차난과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형 환승 주차장을 준공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북도가 전통 한옥마을을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한옥 집단마을을 대상으로 자원개발 사업을 공모합니다. 선정된 마을에는 최대 4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예천군이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투입해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구 수성구가 맞벌이 가구의 보육 공백을 없애기 위해 수성구형 휴일 야간 어린이집을 3개 권역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주 황리단길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이 준공됐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무료로 개방되며 하반기부터는 유료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순환버스 노선도 신설돼 관광객의 이동 편의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5년 올해의 관광지로 선정된 경주 황리단길. 첨성대와 천마총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방문객이 꾸준히 늘었습니다. 한국관광데이터랩 기준 지난해 경주 황리단길과 대릉원 방문객 수는 87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95만 명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과 극심한 교통 혼잡으로 주민과 관광객 모두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요 안쪽에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 바깥쪽에 대놓고 걸어오든지 아니면은 이제 안쪽에서 계속 뺑뺑 돌다가 그리고 이 주위에 주차장도 가격이 되게 비싸가지고 주차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황리단길 일대의 도심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대형 환승 주차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주시는 황리단길 공영 주차장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사업비 245억 원을 투입해 4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894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경주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주차장 부족이에요. 여기 와서도 어떻게 차를 대고 싶어도 차를 댈 데가 없어가지고 빙빙 돌고 그렇습니다. 이제 차 몰고 굳이 복잡한 황리단길 들어갈 필요 없고 차 몰고 청성대 앞에 차 댈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관광과 주거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황리단길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한 뒤 하반기부터는 경주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또 이용객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4대를 투입해 동부사적지 등을 순환하는 3개 노선을 신설하고 이 중 최소 1대는 늦어도 하반기까지 2층 버스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예천군이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투입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노후 빈집을 철거하고 관리 표지 설치, 주변 환경을 정비합니다. 군은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비 비용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사전 안내와 협의를 통해 재산권 갈등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소유자뿐 아니라 상속권자도 동의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전통 한옥마을을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2026년 한옥 집단마을 자원개발사업 공모를 19일부터 시작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북 도내에 있는 10호 이상의 한옥 집단마을로 사업 추진 여건, 사업 계획의 차별성,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 등을 종합평가해 적합한 마을을 3곳 이내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마을에는 최대 4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존의 진입로 정비, 편의시설 설치, 담장 정비 등 기반시설 개선 사업에 더해 마을만의 특색을 살린 관광 자원화 사업을 우대합니다. 특히 산불 피해로 관광 이미지 회복과 지역경제 정상화가 필요한 지역을 고려해 산불 피해 지역 지원 유형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23일까지 시군 담당 부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가 맞벌이 가구의 보육 공백을 없애기 위해 수성구형 휴일, 야간 어린이집을 3개 권역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수성구는 15일 범어와 지산, 고산 권역에서 선정된 어린이집 3곳에 지정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5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라면 재원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휴일은 오후 6시, 평일 야간은 자정까지 운영됩니다. 이용료는 시간당 1,000원으로 지난 2023년 대구 최초 도입 이후 지난해 이용객이 3,600여 명을 넘어서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젊은 부모님들이 대부분의 직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휴일에도 뭔가 주중에 못한 일을 해야 되고 하면은 애들을 또 맡겨놓는다든지 또 주중에는 야간에 또 맡길 때가 있어야 되고 서로의 잡을 갖고 있는 처지에서 보다 우리 애들을 키우기 쉬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야간 휴일 어린이집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LG 헬로비전과 특집 대담을 가졌습니다. 과거 경남도지사 경험이 지방시대위원회 업무에 미치는 효과부터 정부 기조인 5극 3특 균형 발전 추진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인 케이블 TV의 역할과 협력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정책인 5극 3특,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으로 각 권역을 메가시티로 키우고 강원, 전북,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지역별 특화산업과 자치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경남도지사 시절 야심차게 추진했다 무산된 불경 메가시티를 5극 3특의 뼈아픈 교훈으로 짚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시작한 제안이 국가 전체의 정책으로 만들어졌고 그걸 또 추진하는 기구가 지방시대위원회라 그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를 맡아서 추진하게 됐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감회도 새롭고 그 뼈아픈 교훈으로부터 다시는 실패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방소멸의 위기 속 수도권 1극 체제의 전환은 필요성이 더 강조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지방주도 성장 속 5극 3특으로 지역마다 성장 엔진을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는 필수 과제입니다. 지방정부에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그 과정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보완하는 역할이 중앙정부의 역할입니다. 지방자치를 그래서 늘 보충성의 원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주고 그걸 추진해 나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중앙정부가 그걸 지원하고 보충하는 게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입니다. 청년 유출, 수도권 집중이 지방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가속하는 3중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청년 일자리를 꼽았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적어도 권역별로는 1시간 생활권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나 또는 뭐 문화도 마찬가지고 의료나 선택권이 넓어져야 됩니다. 대중교통으로 다닐 수 있도록 권역을 넓혀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일자리 문제와 대중교통망 그와 함께 여러 정주 여건을 결합시켜서 함께 풀어가야 이 악순환 고리가 풀릴 수 있다.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인 케이블 TV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밝혔습니다. 재난이나 주민 참여 등 공적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 지역에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케이블 TV나 유선방송이 갖고 있는 이 지역마다 다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소통 플랫폼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지방 정부들이 지금보다는 케이블 방송과 좀 더 그 결합력을 높여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찾는 게 필요하죠. 헬로비전 특집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편은 LG 헬로비전 전국 지역 채널에서 오는 19일 오전 10시 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에 헌혈 참여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방학까지 겹치면서 혈액 보유량은 기준치를 밑돌고 일부 혈액형은 주의 단계에 들어섰는데요. 추운 겨울일수록 작은 나눔이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되는 헌혈 참여가 절실합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 도심에 위치한 헌혈의 집 마산센터. 헌혈자 몇 명이 찾았지만 내부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하루 평균 30명가량이 방문하는 곳이지만 최근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헌혈자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헌혈증을 전해준 소녀가 심장병이 나았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서 이 효용감을 조금 느낀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헌혈 관련 통계를 접하게 되면서 저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했으면 좋겠다. 16일 기준 경남 지역의 혈액 보류량은 2.51분으로 전국 평균 3.11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경남의 혈액 보류량이 빠르게 줄면서 일부 혈액형은 이미 주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전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6일 기준 혈액 보류량은 A형 2.71, O형 2.51, AB형 2.91로 모두 주의 단계에 접어들었고 B형만 4.41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겨울철에는 독감 등 계절성 질환이 늘고 학생들의 방학으로 단체 헌혈이 감소하면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가 재고 혈액 적정일이 5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경남 포함해서 3일에 채되지 않고 있고 이거는 저희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일부 혈액형에서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의료 현장 공급에는 큰 차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헌혈. 추운 겨울일수록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더욱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주시가 황성동에 어르신 맞춤형 주거와 복지를 결합한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을 준공했습니다. 총 사업비 199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지상 15층 한개동 규모로 137세대가 입주했으며 다목적 강당과 체력 단련실, 프로그램실 등 복지시설을 갖췄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3년 착공해 지난해 11월 완공했고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준공을 계기로 고령자 맞춤형 주거 공급과 지역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주거 복지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대구 시민들은 대구시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서민 경제 안정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가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 인식도 조사 결과 민선 국위 역점 분야로 경제 안정을 선택한 응답자가 51%로 가장 많았고 핵심 사업으로는 대기업 유치가 1위로 조사됐습니다. 항목별 만족도에서는 교통과 생활환경 분야가 80%를 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경제 여건에 대해서는 62.9%가 불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중앙정부의 지원 확보가 가장 높았고 민자 유치와 기존 사업 축소가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수돗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질 검사 항목을 대폭 확대합니다. 검사 항목은 정수 332개, 원수 322개로 특히 자연 생태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 화학환물 2종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대구시의 이번 검사 항목 수는 세계보건기구 권장 수준의 2배, 국내 먹는 물 수질 기준의 5배가 넘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낙동강 수계 미규제 오염물질에 대한 추적 분석과 신종 물질 특별 관리 등 수질 감시 체계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